회사에 사활이 걸려있는 그 일에 세 남자는 애가 탑니다. 왔어.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지방에서 건설과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들과 본부장은 요즘 5분 대기조 신세입니다. 아침에 넘어가 바로. 이게 하루 미루는 거야? 또 내일로 미루는 거야? 온종일 기다려온 그 일이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재력가 한 명을 알게 된 세 남자.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관리를 하니 니네들한테 투자를 해주겠다. 지방에서는 10억, 100억도 많은데 서울 오니까 1000억, 조 단위로 얘기하니 와, 이런 일이 나한테 있구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재력가는 박여인이었습니다. 내 돈 42조에서 23조는 복지로 쓸 거야. 22조에서 오빠에게 승계되는 게 아마 2조 7,400억 가량일 거야. 이건 평생 나를 보호하는 조건이야. 그녀가 듣고도 믿기 힘든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차원 혹시 아세요? 박차원이요? 네네. 영화 1987에 나왔던 책상을 탁 치니까 하고 대학생이 죽었다. 그 얘기 그 당사자 박차원 씨. 박차원은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경찰 발표로 유명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던 이근한이 모시던 상사이자 당시 경찰의 최고 실세였던 박차원 치안감. 여러 번 찍었는데 뭐 그의 이름 석자가 남자들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박차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증명사진을 보내준 거죠. 독재시대의 잔재들이 청산되며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던 박차원 전 치안감. 박차원이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돌아가시다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살아계신다고 보고 있죠. 망명을 해서 미국 이름으로 다시 한국 들어왔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박차원 전 치안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후 지병을 앓던 남자는 10여 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가 은밀하게 신분을 세탁한 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로버트 PJ 골드 해밀턴. 이름을 바꾼 그 남자에겐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7조 5200억? 이게 통장에 찍혀 있는 거네요? 박차원이 딸의 후견인에게 보내온 7조 상당의 통장 거래 내역이 지방 사업가들 사이에 암암리에 퍼져나갔고 천문학적인 재산을 상속받을 박여인에게 사업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버님이 21조 관리하다가 7조 떨겨놓고 그 통장을 제가 보여드렸잖아. 근데 다 실제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그 박정희 시절에 관리하다 관리자분들. 이게 나라 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주인들이 이제 이북 오도민의 통일자금 이제 그런 거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돈 얼마긴 했대? 그냥 조가 넘어. 근데 100이 넘어요, 숫자가. 100조가? 네, 이건 진실. 아버지가 소유한 수천 조에 달하는 검은 돈. 오늘 며칠이니? 그 검은 돈을 깔끔하게 세탁해 박여인에게 상속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가들에게 그녀는 통 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결국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2조를 투자하기로 하고. 와, 2조? 네. 차명으로 관리되어던 대기업 주식과 부동산 및 각종 회원권들. 연로한 박차원이 사망하기 전 그의 재산은 차근차근 딸 박여인에게 넘어오고 있었고 남자들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게 이제 박차원이라는 뭐 이제. 이게 박차원. 네. 직접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박차원하고 직접 이렇게 보내는 거고. 내래 로버트 PJ 골드 해밀턴이라우. 상속 과정을 돕는 대가로 2조 원대의 투자 유치를 약속받은 대표들. 그날 이후 이들은 서울 모처에서 박여인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뭐냐? 그냥 있어 누나. 일은 어떻게 됐어 누나? 일은 뭐 잘 됐지. 준비 이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은 다 정리되는 거 이거나? 그냥 당연하지 정리해야지 야. 나 9시 반에서 한 11시간 뭐가 타이거에 누나가 전화할게. 알았습니다. 내일 돈은 그럼 얼마를 보내주겠대요? 태국 사업비 2조. 그걸 내일 보내주겠대요. 네. 세간엔 알려져선 안 되는 은밀한 돈 수송 작전을 돕기 위해 잠복대기를 한 것도 여러 달.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2달 동안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요? 네네네. 그러면 이쪽에서 상속금이 그 집으로 도착한다고 해서 네.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차량으로는 집으로 못 들어가고 지하에 벙커가 설치돼 있으니 그럼 여기 벙커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 지하 벙커. 네.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박정희 시대. 용산 모초에 마련된 지하 벙커로 수천조 상당의 검은 돈이 은밀하게 옮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진은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를 도운 대가는 톡톡히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검은 돈 수송 작전에 참여한 지도 벌써 반년째. 대표들은 운영 중인 사업체도 뒤로하고 박여인의 상속 과정을 도왔고 이제 투자금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투자금 2조 원을 집행해 주기로 약속한 D-Day의 아침, 박여인이 대표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이거 오늘 나갈 거야. 왜냐면 어저께 이사를 했어. 아빠가 누나가 터졌다면서 급성 냉장이 터져갖고 급성 초고수염으로 터져버린 거야. 전화거든요. 시청을 알았어. 그 이름 안 쓰니까 그냥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냥 PJ라고. PJ라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금을 보내주고 아버지 박초원과의 만남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박여인.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돈 뭉치를 기다리는 건 이들만이 아닙니다. 네 사장님 지금 배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술 배달한다고 하는데 지금 애타게만 눈깔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금을 기다린 지도 벌써 몇 시간째. 드디어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뭐야 거기 쓰고 있어. 나하고 X부장 있던데. 아유 나 지금 정신 지금 혼미죠. 여보세요? 제가 어제 오늘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알고 있어요. 이석경 선생님 좀 차한 일 있어서 제가 그 수송하러 지금 준비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아니 얼마가 몇 시에 나오나요? 왜 그러냐면 저 오늘 12시까지 원래 입금을 못 해주면 우리가 계약 브레이크 날 건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 20억이 좀 넘는 거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저희는 투자자예요. 이설 지원이 아니라 투자자고요 지금.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다른 분이 오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약속 시간을 넘기고도 당당하기만 한 박여인. 날이 저물 무렵 다시 연락이 옵니다. 준다고? 을지로까지 왔어. 대기 중? 돈다발 수송 차량이 호텔 지근까지 왔답니다. 드디어 돈을 받게 되는 걸까? 그 저번에 또 왔어요? 뭐라 왔어? 세팅하고 아침에 부를 거란다. 비도 오고 수송에 문제가 있어. 코앞까지 왔던 투자금 2조 원이 또다시 한 걸음에 달아났습니다. 거의 이제 여기 이제 수송이 도착하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파요. 항상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테러를 당했다. 이게 그걸 계속 차일피 미루는 것이 여기까지 온 거죠. 여자의 지시에 따라 5분 대기조를 자처한 지도 벌써 6개월. 그 사이 대표들이 그녀에게 바친 건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속에 대한 또 상속 수수료가 또 나와요. 상속에 대한 이제 인계 비용을 또 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인계를 받았으면 이제 수송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머무는 곳으로. 그럼 또 수송비를 달라고 해요. 이제 저 주인들 포함해서는 첫째로 1억 5천 나갔고요. 그리고 직접 준 것이 현금하고 이체한 것이 1억 2천. 이 투입된 금액 20억 원은 다 손해인 거고요. 벌써 억대의 돈을 넘겨준 대표들. 그들은 박여인이 투자금 집행을 해주지 않아 해외 사업권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처원 치안감으로부터 7천조 상당의 유산 상속을 받은 그녀는 왜 대표님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SBS 방송국인데요. 박처원 씨 따님이 맞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해야 돼요 여기서? 저는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해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여기다 해명을 왜 해야 되는데 같이 하세요.
제작진임을 밝히자 다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여자. 누구신지 몰라서. 아, 네네네. 아, 저희는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온 거예요.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지. 남편의 호의를 받으며 급하게 카메라를 피하는 여자. 그녀는 정말 박초원의 딸일까? 박정원 씨 딸이면 맞으신 거예요? 말씀해드릴게요. 아, 박찬원이 아버지고 그냥 누나가 말했던 상황만 말해줘. 제가 말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막 불안당하니까 저 꼭 만날 저 안 피해요. 사업가들이 없는 카페에서 제작진과 따로 만나자고 연락해온 박여인. 어렸을 때부터 상속 관련 문제를 위해서 항상 조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들었을 때 집안이 되게 대단한.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 욕먹는 집안이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박정원 씨라고 실제로 생존해 계시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만나서. 그녀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박초원의 생사 여부를 묻자 말을 돌립니다. 상속받으실 금액이 7천조라고 들었는데 그건 맞나요?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회사의 그 판매수익 이런 그 토탈 재산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진 거지. 아버지가 7천조 가량의 유산을 남긴 건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상속 과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도운 대표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다는 박여인. 내일 될 거야. 내일 되는 줄 알고 내일 될 거야. 모레 되는 줄 알고 모레 될 거야. 차라리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차라리 욕이나 안 먹었을 텐데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다음 주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웬만한 서류 같은 거 제가 증빙서류라는 이런 거 싹 가지고 나와요. 사업가들이 자신에게 돈을 건넨 건 모두 본인들이 원해서 준 것일 뿐인데 이제와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는 대표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박초원은 정말 어디선가 숨어 딸에게 엄청난 유산을 넘겨주고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전혀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공적으로 만난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건 전혀 우리가 모르거든요. 세간에 알려진 박초원의 마지막은 악업의 대가를 치르듯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진 박초원. 그의 마지막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을 우린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본 알아요? 어떻게 대본 알아요? PD잖아요. 과거 박초원 사단의 핵심 인물이자 일명 고문 기술자로 불리던 남자 이근한입니다. 옆에 계셨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내가 선발이 돼서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모실 때만 해도 당뇨가 아주 심해가지고 내가 다 씻기고 그렇게 밥들을 든다는 것 같아요. 저 사진 줘봐. 사진이. 우린 박여인이 살아있는 박초원의 현재 모습이라며 보여준 사진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닌데? 아니에요? 누가 그래? 박청원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알지. 는 나중 엄마의 딸이고 원 엄마가 있어. 원 처가 있었어. 딸 봐야 딸. 이게 지금 박청원 씨 아니에요? 이런 딸은 못 봤어. 박초원의 가족들도 모두 알고 지냈지만 박여인은 박초원의 딸이 아니랍니다. 근데 왜 등장을 한 거야 이 여자가? 박청원 씨의 재산을 본인이 다 상속을 받았다. 7천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7천조라는 게 말이 돼? 박찬원 씨가 그런 재산은 없었어. 박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단칼에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린 박여인의 친동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버님이 박청원 씨라고.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박이에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굉장히 네. 돈이 많은 집안. 저는 태어나서 잘 살았던 기억은 없거든요.
박채원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버지를 팔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여자. 알고 보니 그녀는 상습 사기로 지난해 가을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전과 8범 아니면 9범이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제가 듣기는 백할머니가 그 할머니 이부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현금 부자로 90년대 정재계 인사들도 꼼짝 못했다는 일명 명동 큰손 할머니. 박 씨는 몇 해 전 자신이 명동 큰손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의붓 손녀라며 사람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할 때요. 본인까지 속는지 정말 너무 해맑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 보면 경찰서장 출신도 있잖아요. 근데 정가 7, 8범이 돼봐요. 진짜 그 구렁이가 안 되겠어요. 이무기가 되지. 제작진에게 증거를 입증하겠다며 두 번째 만남에 응한 박 씨. 자식이다, 뭐 부모다 이런 거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실제 그 박차원 씨의 자녀분들 성함을 알고 계시겠네요?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알고 있고. 네, 그건 실제 호적상에 올라와 있는 그 자녀분들 성함은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드리겠다고요.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자신은 박처원의 숨겨진 딸이라며 또다시 미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그 판결문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거는 패디님이 아니. 그거는 손녀가 아니라 어른들끼리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양이라고 그래. 저는 그거는 수양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거야.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두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가는 여자. 정확하게 준비 다 되는 그거를 이따 내일 정도 전화를 제가 드릴게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자료를 준비해 다시 만나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황당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새? 네. 피제 의상급 집회 행사를 했나요? 아니, 실제 행사는 진행 안 하셨어요.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내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반년 동안 5분 대기조를 자처하며 믿고 따르던 박 씨를 남잔 결국 고소했습니다. 아픈 역사가 낳은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스스로가 너무 황망하고 또 부끄럽습니다.